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먹는 건 맞아요. 나중에는 한 알 먹던 게 두 알, 세 알, 네 알, 다섯 알 계속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생리통을 좋게 하려면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생리통이 좋아질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18년째 약 25,000건 정도의 여성질환을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이음여성 한의원은 이제 교대역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음 산부인과와 같이 있기 때문에 여성질환에 대해서 상호 의뢰를 바탕으로 양안방 협진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세미나 주제는 생리통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근데 좀 심한 생리통이 있을 때 이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과 생리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리라는 거는 자궁이 임신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잘 아시겠지만 한번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궁은 크게 두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자궁 근육이 있고요. 안쪽에서 또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자궁 내막이라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 부위에 해당하는 게 자궁 근육이고요. 안쪽에 핑크빛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관, 자궁 내막이라고 합니다. 자궁 근육은 평소에는 거의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 같은 경우는 임신이 되면 수정란이 여기에 착상을 하는 곳이에요. 자궁 내막에. 배란 때 임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1cm 이상으로 두꺼워져요. 얇아져 있다가 두꺼워져 있다가. 그래서 두꺼워져 있는데 만약에 임신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바로 떨어지면서 흘러내립니다. 이게 바로 생리혈이에요. 즉 생리혈이라는 거는 두꺼워져 있던 자궁 내막이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생리를 조절하는 거는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호르몬이 불균형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생리통이나 생리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생리통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건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 내막에서 분비가 되고요. 생리혈이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자궁 근육을 수축해서 자궁을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에서 이제 자궁 내막이 밑으로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즉 자궁 근육을 꽉 짜줘서 밖으로 생리혈이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인해서 꽉 짜주게 되면 자궁 근육이 어쨌든 수축을 하게 되니까 약간의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심한 통증, 진통제를 먹어야만 생활이 가능한 이 정도의 통증. 프로스타글란딘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됐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프로스타글란딘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가 될까? 이 원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궁 입장에서는 생리혈이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아요. 생리혈이 어차피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얘는 자궁 안에 오래 있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궁 안에 머물고 있으면 오히려 염증이나 통증만 일으키고 새로운 자궁 내막의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가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궁 내막 조직이 빨리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면 자궁 입장에서는 애를 빨리 내보내려고 프로스타글란딘을 과도하게 분비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레임의 용기를 자궁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에 있는 내용물, 생리혈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그 내용물이 물 같은 맑은 상태다. 조금만 짜줘도 밖으로 금방 나오겠죠. 근데 굉장히 얼어있는 것처럼 끈적하고 단단한 상태다. 꽉 짜줘야 조금 나오는 정도겠죠. 자궁 내막이 맑은 상태가 아니라 끈적하고 탁하고 검붉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자궁 입장에서는 얘네가 빨리 빠져나오게 하려면은 꽉 짜줘야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원인은 생리혈이 끈적하고 탁하고 덩어리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생리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과도하게 짜내가지고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짜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생열이 맑은 상태로 유지하게 해서 프로스타글란딘, 그죠, 과도하게 짜줄 이유가 없게 하는 것.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까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렇죠. 생리통의 진통제를 먹는 거는 첫 번째 효과에 해당을 해요. EGN6랄지 개보린, 타이레놀, 생리통에 많이 복용하시는 약들인데요. 해열 진통제 혹은 소염 진통제에 해당을 합니다. 애들은 어떻게 해서 진통 효과를 가지냐?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해줘요.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물질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생기질 않으니까 자궁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지 않고 생리통은 잘 느끼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리혈이 끈적한 상태에서는 꽉 짜줘야 다 나가는 건데, 진통제를 먹게 되면 애가 수축을 제대로 안 하겠죠. 죽은 자궁 내막 조직, 즉 생리혈이 밖으로 빨리 나가지 않고 안에 오랫동안 고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 오랫동안 고여 있게 되면 새로운 자궁 내막의 성장을 막고 안에서 노폐물로 작용해서 염증이나 통증, 이런 증상 등을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는 거는 자궁 안에 노폐물을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생리통이 심한데 그냥 진통제 안 좋으니까 먹지 말고 참으란 말이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참다는 거는 계속 염증이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궁 조직이 출혈이나 상처 때문에 딱딱해져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 진통제만 의존을 하고 점점점 생리통은 심해지고 나중에는 한 알 먹던 게 두 알, 세 알, 네 알, 다섯 알 계속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어요. 진통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가지고 좋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통제를 복용하실 때 사람마다 좀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진통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보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는 생리 때 약간 열감이 있다, 몸살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잘 맞고요. 그냥 통증만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EGN6 같은 소염 진통제가 더 맞고요. 만약에 이도저도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는 부스코판 같은 진경제를 복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의사나 약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자, 일단 진통제 외에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어느 정도 생리통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안 될 때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생리통이 심할 때는 초음파 검사를 꼭 받는 게 중요해요. 생리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원발성 생리통, 속발성 생리통인데요. 원발성 생리통은 생리통은 심한데 검사를 해봐도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없는 경우고요. 속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봤더니 생리통을 유발하는 자궁이나 난소 질환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심한 생리통 같은 경우는 자궁이나 난소에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생리통은 당연한 게 아니라요, 어떤 질환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를 뜻하는 거예요. 내과에서 받는 초음파가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받는 지식 초음파를 통해서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가지고 생리통이 있든 없든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보는 게 좋아요. 생리통이 심한데 검사를 했더니 자궁 난소에 아무런 질환이 없다고 해요. 좋아하고 방치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심한 생리통을 계속 방치를 하면 나중에 이 심한 생리통 자체가 상태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게 자궁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궁 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생겼지만 생리통은 초경부터 있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방치가 되면 언젠가는 형태를 잃어서 자궁의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요거는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는 자궁의 질환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대표적인 거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자궁 성근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4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궁 자체가 크고 두꺼워지는 질환이에요. 증상이 생리통이 심하면서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자궁 내막증, 자궁 바깥에서 생리가 일어난다, 자궁 바깥의 골반에서 출혈이 되고 생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난소에 가서 혹을 만들기도 하고 골반에 피떡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장기랑 엉겨붙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20, 3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심한 생리통이 주요 증상이에요. 전체 가임기 여성의 약 5% 정도가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궁에는 물혹,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자궁 근육 자체에 혹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40대 여성의 40%가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일반적으로 생리통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혹이 완전히 커지면 다른 부위를 압박해가지고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이 세 가지는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궁 질환이다. 이렇게 가볍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생리통 개선을 위한 일상생활의 유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생리통을 좋게 하려면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생리통이 좋아질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전 그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걸 찾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컵라면이랄지 과자랄지, 그 다음에 햄, 소세지, 3분 요리, 이런 것들 있죠. 전자레인지 데워 먹는 그런 음식들 다들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좋아하는데요. 일단 인스턴트 식품에는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비소페놀 A라는 게 있는데, 이런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여성 호르몬을 결란시켜요. 그래서 사실 인스턴트 식품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안 좋아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두 번째, 정제된 설탕이나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음식들,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주스,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과일은 아닙니다. 설탕이나 액상 과당으로 맛을 낸 이런 것들. 생리통도 일종의 염증이에요. 염증 상태인데 설탕이나 액상 과당은 염증을 훨씬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리 전에 달달한 게 땡기는 분들이 많은데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순면 생리대를 쓰는 게 좋아요. 몇 년 전에 특정 제품이 문제가 돼가지고 발암 물질이 함유돼 있다 그래가지고 2016년인가 전량이 회수되고 그때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흡수력 향상을 위해 발암 물질 화학약품이 함유돼 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그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탐포는 더 안 좋아요. 탐포는 가장 안 좋습니다. 뭘 쓰라는 거냐? 네, 순면 생리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불편하기는 하지만 빨아서 쓰는 그런 기저귀 모양의 순면 생리대가 있는데요. 그것만 바꿔도 생리통이 좋아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궁은 근육 덩어리인데 얘네는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근육이에요. 골반 근육이 움직여줘야 이 자궁 근육도 같이 움직여줘가지고 혈액순환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골반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이런 운동이 가장 좋긴 한데, 만약 이런 게 힘들다 여건상,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 좀 빠르게 걷기 이렇게만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생활 습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한방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혈, 즉 자궁 내막 자체가 좀 끈적해져 있고 탁해져 있고 덩어리 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리대 보면 이렇게 끈적한 덩어리가 나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자궁에 어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열이 맞지 않고 색이 검붉고 덩어리가 있으면서 배꼽 주변을 누르면 아프고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면서 생리 전에 변비가 잘 생기거나 입이나 턱 주변에 여드름이 잘 생긴다, 생리 전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자궁에 어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방치료를 통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한약재들입니다. 효노색, 향부자, 목단빛, 시오, 진빛, 치자. 사람마다 어혈이 생기는 원인은 다 달라요. 스트레스가 유발할 수도 있고, 수면 부족이 유발할 수도 있고, 몸에 열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몸이 차가울 수도 있고, 그 원인과 체질에 따라서 적절한 한약재를 선택해서 사람에 맞게 처방을 하는 게 한방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리통을 개선할 때 한방치료의 장점으로는 천연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에 진통제나 호르몬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한약은 너무 효과가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지만, 의외로 생리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료 효과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고, 근종이랄지 내막증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통증 제어가 아닌 자궁의 환경을 개선시켜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생리통 개선 효과가 확실하고 재발률이 굉장히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리통에 생기는 원인과 심해지는 원인, 생활습관에서 개선점, 그리고 한방치료의 장점들에 대해서